예,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하자고 했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그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두고서,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두고서 뭐 획일적인 평가 기준인 수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교과, 비교과를 좀 기록하고 그에 따라서 대학이 선발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공정성 시비가 붙었고, 그 공정성 시비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라리 단순한 게 좋겠다. 가장 단순한 게 가장 공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논리로 이제 도달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짓게 되면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그건 아마도 그 YS의 531 교육개혁 이래로 우리가 한 20년 동안 쌓아왔던 대한민국의, 물론 불만족스럽긴 하지만 쌓아왔던 교육의 변화를 다시 되돌리는 큰 우를 범할 수가 있어서 저는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즘 어떤 거를 고민하고 있냐면, 기술 발전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한 것만큼 교육의 내용과 형식도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예전에는 맨투맨으로 이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교재가 없었잖아요. 교재가 구전으로 다 맨투맨으로 가르쳤어요. 네. 그러다가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하면서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이 만들어지고, 그 일대다로 가르치기 시작했고, 또 교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근대적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진 것인데, 자, 이제 기술이 이제 더 발전을 했습니다. 그럼 기술이 발전하면 기술 발전에 따라서 우리의 교육 시스템도 변화가 될 것이다. 또 변화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학교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인 개별 학생들 수준으로 우리가 고민의 중심을 좀 옮겨보자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중심으로 옮기려면 결국에는 저는 기술 발전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게 바로 저는 에듀테크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네. 네. 그게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자료집을 낸 겁니다. 네. 예, 자료를 이 책자 홍보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예, 이걸 좀 봐주시고요. 물론 여기 이제 아주 이제 심도 깊은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담고 있으니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실은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사실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그냥 기능적으로 접근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될 교육의 방향이 아이들을 중심으로 놓은 개별화 학습이다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선생님들의 엄청난 노력이 들어가야 돼요. 예를 들면 아까 우리가 그 교과 세특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교과 세특을 얘기할 때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걱정을 하냐? 실제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찰하고 그 관찰에 따라서 정말로 잘 써줄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는데,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걸 제대로 기록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선생님들한테 보조적인 것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행정 업무나 이런 업무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고, 그리고 개별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와 또 기술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되지 않으면 결국 그 세특도, 그 세특만을 활용한, 만약에 입시를 한다고 쳤을 때 그 세특에 또 마찬가지로 이러저러한 특권적 구조가 작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수학의 이러이러한 성취를 높이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다, 밖에서 어떤 활동을 했다, 어떤 체험을 했다 하는 이런 기록들을 가지고 그 소위 성취를 이 기록을 해야 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어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교사가 그 아이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부담을 덜어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 이제 기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인력을 마냥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기술적 뒷받침이 있으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에듀테크라는 건데, 네. 그런 측면에서 AI를 동원한다든지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을 동원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론뿐만 아니라
학교라는 공간을 저 부총리도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공간을 혁신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실제 에듀테크 예 그렇게 해서 좀 학교 교육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그런 논의를 하면 사실은 뭐 이렇게 충돌이 별로 없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리가 뭐 서열화 문제를 어떻게 하냐 마냐 뭐 이거 가지고 논쟁하면 논쟁이 사실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런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좀 기술적 변화나 에듀테크라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좀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우리가 논의의 수준을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전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에듀테크를 그 학교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갖는 좀 장벽은 있습니다. 뭐냐면 에듀테크 이코로 사교육이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런 약간 그 심리적 장벽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예를 들면 그 일원인과 관련된 법안에다가 에듀테크를 집어넣는다고 김진표 의원이 지금 법안을 제출하셨어요. 근데 그 법안은 산자부 소관 법률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에듀테크와 관련된 법안을 저는 교육부가 주도해서 그 에듀테크 기술을 학교 현장에 과감하게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저는 교육부가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제가 이거는 나중에 종합 감사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으니 부처님께서 고민 좀 해주시고. 예,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정말 바라는 바는 여야 의원님들께서 이 미래교육과 관련된 고민을 함께 나눠주시고 그런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